자, 또 들어갑니다. 이제 실무 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실무 쪽은 안 어려웠는데 35분부터 또 많이 안 나왔네. 다 찍었다는 소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할 차례죠. 이제 제재는 뭐 어차피 암기상이니까 이건 쉬워. 옳지 않는 걸 골라라. 개공이 중개사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 필치 맞습니까? 네. 왜? 그 이유는 결격이니까. 네. 결격은 필치 맞고. 공인중개사인 경우에 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되나 결격이니까 취소되나 맞죠? 네.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맞아요? 네. 그 이유는 징역형이 아니니까. 자격 취소는 오로지 징역형. 중개사법 위반에서 징역형.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형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돼? 아니요. 왜? 중개사법이? 아니요. 자, 자격 취소는 오로지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해요.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D지문 맞죠? 네. 그런데 뭐가 틀렸어? 자격 취소되고 이게 틀렸어. 자격 취소 안 돼. 자격 취소되려면 어느 법 위반해서? 2번 위반. 자,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변호사법 위반해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등록이나 자격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지문 맞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공이 중개 업무와 관련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를 고한 개공은 양불 규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다. 맞아요? 자, 직원이 징역 또는 벌금 둘 중 하나 받아도 개공이 벌금 부과될 수 있죠? 네. 벌금 받아도 벌금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29번 문제. 29번은 너무 쉬운데 의외로 답이 많이 틀렸네. 왜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 아니 29번은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정답률이 되게 낮아. 거의 뭐 1번보다는 많지만 거의 1번 수준이에요. 아니 이 문제는 틀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왜 그랬지? 좋아. 낚였어. 자, 개공이 의뢰를 받은 중개 등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은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뭐가 또 없어. 표제부에 나오잖아. 표제부에 나와. 근데 대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더 안전하다. 맞죠? 불일치하면 대장이 우선하잖아요. 맞네. 그 다음에 토지의 지형과 지세는 지적도로 임야도로 조사할 수 없으므로 현장 답사. 뭐가 틀렸어요? 지형은 지적도나 임야도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틀렸어.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걸 틀리면 안 돼. 29번 문제는. 근데 의외로 틀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돼. 자, 지형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나오잖아요. 지세는 현장 답사고. 그렇죠? 지형이 뭐예요? 지형. 모양.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지형, 모양. 모양은 지적 도면에 나오잖아요. 도면에 그림이 있고 지형이잖아요. 모양. 됐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란을 통해서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을 확인했다. 맞습니까? 예,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는 을구,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는 갑구.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죠? 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나 집합건물 등기부, 전유분 표제부 맞습니까? 이거 시국대 교재 다 있는 건데. 자, 건폐율 용역 상하는 시군절이 맞죠? 그래서 와,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엄청 쉬운 문제예요. 2번이 틀렸어요. 자, 30번 농지법.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틀린 거예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단연생, 생물 재배적으로 계속된 이용에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맞습니까? 네. 맞고. 농지에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위탁경영 가능하죠? 네. 3개월 이상 부상치료, 징집 가능하다 그랬죠? 네.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을 하고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맞습니까? 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3년 알고 있어야 돼요. 맞고. 자,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 되죠? 근데 뭐가 면제돼? 농업, 경영, 계획서가 면제지. 농취증 있어야 돼.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농지 전용 신고도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농업 경영 계획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않고도 가능해. 주말 체험 영농 전용 허가나 신고. 됐어요? 네, 하늘만 돼.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었죠? 4번 정답. 31번. 애국인 토지법. 애국인 토지법 이것도 틀리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게 틀린 분이 나왔네. 애국인 토지법 그렇게 설명해도 틀린 분이 나와 지금? 아이, 다시 해.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것도 틀리면 안 된 문제거든요. 왜냐면 잡아봐. 애국인 토지법 적용 범위는 어떤 것만? 애국인 등. 등 쏘이는 국제기구가 들어가. 그럼 내국인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뭐만? 토지만. 그러면 순수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토지를 뭐 할 때만? 그러면 양도할 때는? 그 다음에 어떤 것만? 소유권. 오로지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저당권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로지 소유권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답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 적용 범위만 알아도 답이 나왔는데. 1번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걸 틀렸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 말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 문제 풀면서 해도 돼요. 자, 봐보세요. 틀린 거여서. 이 법은 애국인 전세권, 지상권 등 국내 토지, 애국인 동그라미. 국내 토지 동그라미. 물권 지단에 적용된다 그랬는데 전세권하고 지상권이 틀렸죠? 그럼 오로지 뭔만?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다 아니라니까?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뭔만? 소유권하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소유권하고 지상권이고 애국인 토지법 오로지 소유권만. 그래서 1번이 답이 나왔잖아요. 적용 범위, 애국인 등 토지, 취득, 소유권. 그죠? 그죠? 이건 수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근데 2번은 뭐 자주 보지 않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건 맞는 문장인데. 자,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지역 동그라미. 곡장 동그라미. 곡장이 국방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취득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서의가 나와 있는데,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요약집이나 이런 데는 없고, 자주 뜨지 않는 지문인데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 애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죠? 네. 그러면 애국인 토지법 또 신고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이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애국인이, 이거 이합집 문제 나왔잖아요. 공원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은 허가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지. 허가 대상적이 안 받으면 무효죠. 그럼 이거 허가 대상적이 아니잖아요. 군문, 생, 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지문이고 유효하다가 맞고. 됐어요? 그 다음에 관할청은 허가 신청부터 15일 이내 며칠 내? 15일. 허가 불허가 통지.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31번은 몇 번? 1번이 정답. 32번은 다 맞았네. 자, 주거용 건축물 상태 자료 요구사항. A 개공이 이 물건을 조사할 때 물건 상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태 자료 요구 이전 쪽에 하죠? 네.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은 어떤 것만? 벽수 1. 벽수 1. 도가 빠져. 그죠? 네. 이걸 골라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도로 대중교통 이거 입지 조건은 자료 요구사항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비주거용은 뭔만? 벽수. 비주거용 건축물은 벽수만. 벽면하고 도배받고 수도전기. 그러면 비주거용 뭣도 빠져? 일조량도 받고 도로도 받고. 그렇죠? 여기 받고 여기는 도로만 받고. 됐어요? 자, 근데 여기는 주거용을 물었죠? 네. 그러면 수도, 전기, 가스는 어디에 들어가?
수에 들어가고. 도로 대중교통 어디에 들어가? 도. 입지 조건입니다. 이거 답 나왔네.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자료 요구사항이에요, 개공이 직접 조사?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상태 자료 요구사항은 아니라고. 매도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것이지 개공이 상태 자료 요구사항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1이죠.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벽면 도배는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도 복수 정답 처리하세요. 2번하고 3번.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33번 문제. 자, 다음 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사 거민 제도와 관련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거민. 33번. 33번 많이 맞았어요. 자, 증여계약은 거민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민 대상이라고 했어요. 거민 대상이라고 수없이 했고. 자, 명의신탁 해지 약정 공유물 분할 계약서도 거민 대상이 되지 않아? 거민 대상.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연월일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거민을 신청해야 된다. 맞았어요? 자, 임대차는 거민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면 임차인하고 임대인 인적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자,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게 틀렸어. 나머지는 맞아. 그 다음에 거민 신청 계약 당사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계약 당사 중 1인.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거민 신청을 받은 관할청은 계약서 형식적 요건의 고비 여부만 확인하고 기재에 흥결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거민에서 신청에 교부한다. 맞습니까? 예. 뭔만 확인해? 형식적 요건의 고비. 그럼 실질적 내용까지 확인해야 안 해? 안 합니다. 5번이 정답. 자, 34번. 자, 실명법이죠? 자, 을은 X토지의 소유자인 X토지의 소유자는 갑하고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과 약정을 한 다음 등기를 병 명의로 격리했다.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제 그대로 적어보면 누구 토지라고 했어요? 갑이 X토지 맞습니까? 네. 그럼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을이 매매를 했고 매수인입니까? 매도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문이 들어갔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과 약정을 했어요. 병과 명의신탁 뭘 했다? 약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병 명의로 등기가 격려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죠? 계약 명의신탁이란 말은 자금을 제줬다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이래 놓고 정리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봐보세요. 이 약정은 무효라고 배웠어요? 유효라고? 무효.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러면 등기는? 무효죠. 3자간 무효요. 그죠? 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럼 소유권이 어디로 볼게? 갑에게. 근데 이 사람이 매도인이자 원소유자죠? 네. 근데 이 매매 자체는 무효, 유효? 유효. 그죠? 그러면 을이 누구를 대의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소유권이 이렇게 복귀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명의신탁자고 여기가 뭐가 돼요? 명의수탁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갑을 가는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유효하다. 맞아요? 네. 유효 맞고. 을과 병 간의 약정하고 등기는 둘 다 무효다.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맞죠? 네. 자, 병이 X토지를 누구에게 처분했어요? 정에게 처분했어요. 정에게 처분하면 정은 을간의 약정을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 취득하죠? 네. 자, 이 사람은 이제 3자를 말하죠? 3자는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 알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맞고.
자, 병 명의로 등기한 무효인 경우 을과 병은 3년 1억. 맞아요? 을하고 병은 둘 다 3년하고 1억이요? 신탁자는 뭐요? 5년하고 2억. 5년 예약 증여, 2억은 예약 벌금. 5이. 수탁자는 3년하고 1억. 5이 3일. 방조자는 뭐요? 1사. 방조자는 뭐다? 1사. 됐어요? 예. 그래서 5이 3일 1사. 어떻게 경고한다? 5이 3일 1사. 어떻게 경고한다? 5이 3일 1사. 집에 갈 때도 5이 3일 1사. 여기 올 때도 5이 3일 1사.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문장은 하여튼 틀렸고 을이 틀렸죠? 을. 을은 5년하고 2억이고 그런 을이 누구예요? 신탁자죠?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받는다. 맞았어요? 이 뒷지문은 맞아요. 뒷지문은 맞았어요. 벌칙 앞에가 틀렸고. 만약 병이 누구예요? 수탁자죠. 배우자인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병명의 등기는 무효, 유효? 유효. 특례를 인정해서 유효입니다. (35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다 찍어서 그랬겠죠? 시간이 없어서 찍어서 그랬죠? 아니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게 많이 틀렸네. 정답률이 되게 낮는데 우리가 주임법을 물었죠? 주임법에서 최우선 변제 요건이 뭐예요? 최우선 변제는 요건은 주택의 인도하고 또 주민등록 그리고 소액 보증금 기억납니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선순위 권리자보다 일정액은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죠. 그럼 우선 변제는 뭐예요? 주주확. 자, 요건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는 어디서 봤습니까?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뭐 이런 데 봤죠? 그러면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자, 최우선 변제는 주택가액을 얼마 범위내? 2분의 1. 여기는 금액 제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 주주는 언제까지 갖춰야 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경매 전까지 갖춰야 되고 유지가 배당 요구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잖아요. 이건 뭐 몰라. C국대 할 때도 했는데. C국대 교재도 했어. 이거. 이 최우선 변제 주주는 경매 개시 결정 등까지 갖추고 계속 유지를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됐어요? 이게 설정은 언제까지 이 주주가 갖춰야 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도 경매 들어가면 법원에다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도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 주임법은 지금 이거 이 실무뿐만 아니라 민법과도 관련되잖아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행 권한을 확보하여 경매 신청하고 잘 때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이건 집을 안 비워주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거 모르신 분 하나도 없을 거고. 2번 임차주택 경매가 이루어지면 임차권은 소멸하되. 맞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무슨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당보다 먼저 주주를 갖춘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맞고. 이것도 뭐 수없이 나온 거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이 뭐예요? 주주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갖춰야 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이거잖아요. 이 문제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자, 이것은 이제 뭐 요약집에는 안 들어있고, 그 기본서에 내가 밑줄을 팍팍 쳐놨어요. 기본서 찾아봐. 다 찾았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경락대금에서 최우선 변제 동그라미,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 동그라미,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했죠? 배당 요구, 정때 배당 요구 둘 다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배당 안 해줘. 맞고. 경매 절차가 종료되어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보증금 수령하려면 집 비워줘야 돼, 안 비워줘요? 이건 맞고. 뭐 때문에 흔들렸지? 하여튼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인법 36번. 상인법이 두 문제나 나왔네. 갑은 서울시 소지하는 을 소유 상가 건물을, 그러죠? 을 소유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원에 월차임 3년 1년간 임차하기로 9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 사안에서 상인법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지금 누구 상가 건물이에요? 을 소유 상가 건물이고, 누가 샀어요? 갑이 임대를 했어요? 네, 임대차를 했네. 그러면 을이 뭐가 돼요? 임대인일 것이고, 갑이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보증금 2억에 월차임 얼마? 300.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를 했어요? 2억에 월차임, 월세가 얼마? 300이에요. 그러면 환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상인법 적용 범위가 서울특별시는 얼마? 4억. 과밀 억제권요? 3억. 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그 밖의 지역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안겨를 했어요? 4, 3, 2, 1. 이건 안 잊어볼 거 아니에요. 2억 4천, 1억 8천이다. 이랬죠. 그러면 이제 월세가 있으면 환산을 해서 여기 대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증금 플러스 월세액 곱하기 100. 여기도 똑같아요. 보수 계산하고. 그러면 얼마? 2억 플러스 3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이거 3억 나오죠? 합하면 얼마? 근데 그 문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지금 소재지가? 서울이요. 서울은 4억까지만 상인법이 적용되죠? 일단 5억이니까 상인법 자체가 적용돼, 안 돼? 아, 일단 거기서 그걸 생각을 해내야 되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1년 임대차를 했고 9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자, 그러면 갑이 건물을 인도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한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정에 신청할 때는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갑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이 뭐예요? 건물 인도, 사업자 등록.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맞았어요? 갑이 뭘 갖췄어요? 대항 요건을 갖췄고, 건사. 세무서장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를 받아요? 우선 변제가 되냐고. 왜 안 되겠어요? 5억이니까. 매덕 밑으로만. 상 밑으로만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겉으로 보면 맞는데 문제에서 얼마가 나와버리니까 5억이 나와버리니까 상인법 자체가 적용이 돼, 안 돼? 우선 변제가 인정이 돼, 안 돼?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문만 보고 풀면 이게 맞는 지문인데 문제 자체에서 5억이면 상인법 자체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을은 갑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한 갱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4번. 3의 경우 을은 상가 건물의 조세, 공과금,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선배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가하면 청구할 수 있어요? 있고.
갑의 차임이 900만 원을 연체했어. 원래 월 차임 얼마예요? 을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몇 기? 상기 차임 연체. 그걸 묻는 거예요. 상기 차임 연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36번은 2번. 자, 그 다음에 37번 권리금 보호. 옳지 않은 거. 권리금. 이제 최근에 신설됐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거기 밑에 보세요.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방해하면 못하겠어. 권리금 지급 방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2번. 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는 임대인이 목적금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금을 전부 회복에 필요한 경우 부담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임대인의 권리금 보호 위반에 따라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동그라미 그럼 넘지 못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임대인의 권리금 보호 방해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종료부터 몇 년이네? 3년. 자, 대부분 시효는 몇 년? 이것도 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인데 그 시점을 좀 알아두세요. 언제부터 3년이라서요? 임대차가 종료된 날. 이것 좀 신경 써야 돼요. 3년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디든 시효는 대부분 3년이거든요. 모르면 3년 찍으면 되는데 시효 기산점이 중요해요. 언제부터 3년을 계산하냐 이거요. 언제부터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 그것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맞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임대차 목적금을 상가금을 1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그랬는데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5번이 정답. 이것도 이제 우리가 7, 8월 문제집에 들어있어요. 7, 8월 문제집에 들어있는데 기억이 사라져서 그래. 그래서 하여튼 5번이 정답이에요. 권리금 보호 문제는 뭐 기본서 그 권리금 파트 2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기본서. 요약집에는 없어요. 요약집에는 뭐 부수 때문에 뺐고 기본서 한 2페이지 정도 되니까 거기 한번 읽어 두세요. 됐어요? 네, 권리금 파트 상인법. 그 다음에 그 38번에 보면 이제 그 경매 권리 분석이잖아요. 서울 동그라미. 일단 서울이란 거 알아두시고 개공이 권리 분석을 하고 있다. 권리 분석 동그라미.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권리 분석 문제잖아요. 그럼 권리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있는 것은 다 뭐다? 위에 있는 것은? 인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적어 볼게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선순위로 잡혀 있어요. 근데 채권액이 얼마? 3천. 채권은 일단 나눠놓고 두 번째가 뭐가 잡혀 있어요? 임차권이 잡혀 있는데 보증금 얼마? 1억 2천. 이건 보증금 1억 2천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일단. 근데 서울이라 그랬잖아, 서울? 그 다음에 세 번째 병, 가압류죠? 가압류가 채권이 얼마 있어요? 3천. 일단 이건 놔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근저당. 자, 이것도 5천 있고 그 다음에 무가 유치권. 유치권이 가장 나중에 있네. 근데 유치권은 나중에 있더라도 소멸이 돼요? 인수돼요? 인수. 그러면 가장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저당이에요. 1번 저당이잖아요. 근저당도 있지만 1번 거 가압류도 있지만 이거 먼저 설정되고 이게 말소 기준이야. 그렇죠? 그럼 밑에 있는 권리는 인수가 돼요? 소멸이 돼요? 일단 그걸 정리를 하고 근데 유치권은 인수됩니다. 일단 그래 놓고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최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매각에 의해서 유치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 유치권 빼고 나머지는 다 뭐한다? 소멸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을은 병에게 우선 변제하여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을이 누구예요? 임차자 이거 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왔어요 지금?
서울이죠. 그러면 최우선은 돼, 안 돼? 최우선은 돼, 안 돼? 이거 주택이라고 했어요, 주택. 그 38번 문제에서 주택이라고 했어요. 주임법을 적용받겠죠? 최우선은 적용돼, 안 돼? 안 되죠? 왜? 1억 2천이니까. 1억 밑으로만 되잖아요. 주임법상 최우선 변제는 뭐예요? 1억 원 이하 중 3,400. 이게 이제 서울이잖아요. 최우선. 근데 이 문제는 최우선을 물었어요? 우선 변제를 물었어요? 우선 변제를 물었죠. 우선 변제는 뭐만 받으면 돼? 확정일자. 그럼 금액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을은 병보다, 가압류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맞는 말이에요. 최우선은 안 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우선 변제는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3번. 이 경우 을이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했다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경락인이 을이라고 가정을 하면 보증금이 전액 변제받지 못하면 대항할 수 있냐고? 지금 대항한다 말이 나와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뭐요? 저당이죠. 그러면 임차권이 인수가 돼, 소멸이 돼. 근데 어떻게 대항을 해? 아이 보증금을 받든 못 받든 나가야지. 이해됐어요? 네. 만약에 임차권이 저당보다 먼저 있으면 주주를 갖추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으면 이건 대항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저당 밑에 있으면 보증금을 다 받든 못 받든 인수돼, 소멸해? 소멸. 3번이 정답. 자, 소멸한다가 맞아. 대항할 수 없다가 맞고. 자, 4번. 병은 정과, 병이 가압류권자죠. 정과 동순이 되어 채권에게 비례 안분배당합니다. 자, 가압류 밑으로는 전부 다 안분배당이야. 안분배당하는 거요. 가압류 밑에 거 있는 권리들 있잖아요. 안분배당. 맞는 말이고. 자, 매수인은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하여야 유치권은 인수가 되어 소멸이 돼. 인수. 그러니까 경락인은 유치권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해야 물건을 인도받을 수가 있다. 유치권은 눌러서 있으면 돼. 가만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39번. 자, 경매, 기일입찰과 관련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자,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원칙적으로 농지증을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매각 허가를 받는다. 맞아요? 네. 경매 동그라미. 경매도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매각 결정 기일. 매각 기일이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 2번.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동그라미. 점유를 취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맞죠? 원래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가 되는데 압류 효력 발생한 후에 발생한 유치권은 소멸. 소멸. 이제 대항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고. 자,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매수인이 대금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최저 매각가를 저감하여 재매각 동그라미. 재매각은 저감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저감률이 있는 것은? 유찰시 세매각. 불허가 났을 때 세매각도 아니에요. 저감률이 있는 것은 이해됐어요? 예. 저감률이 있는 건 유찰시 세매각만 있어요. 불허가 났을 때 세매각도 저감률이 없고 재매각도 저감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틀린 건 뭐가 틀렸어요? 저감하여. 저감하여. 이게 틀렸어요. 자, 3번이 틀렸고. 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 통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맞죠? 네. 맞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경매 동그라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네. 맞죠? 네. 허가 구역에서 경매는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 압류 부동산 공매는 안 받아도 되죠. 비업무용 허가증이 있어야 되죠. 비업무용만 허가증이 있어야 돼. 근데 비업무용도 몇 대 이상? 3회 이상 유찰시면 면제. 이건 이제 수없이 있잖아요. 요약집에 들어있고. 한번 봐주세요. 자, 요약집 몇 페이지를 한번 봐주셔봐. 대부분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신 분이 몇 명 있은 것 같아서 지금 보는 거예요. 108페이지.
10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위에 도표 있어요? 자, 5번째 칸 4줄 허가 대상이 아닌 거 경매 압류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필요가 없죠. 근데 왼쪽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필요하죠. 이것도 몇 회 이상 유찰? 3회 이상 유찰시면 면제됩니다. 이 경공매 관련해서 그 시험 자주 나와. 이게 자꾸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경매 대상 매수인정 대리 관련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자, 이것은 그래도 반 이상 맞았는데 의외로 정답률이 높네. 배우지 않는 것도 들어있는데. 그렇죠? 찍었어. 자, 1번 보세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돼요. 사무소 소재지. 우리 중개사법도 사무소 소재지 시상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죠. 여기 또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중개사법도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매수신청 대리도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 사무소 소재는 똑같아요. 주소지 X. 그 다음에 중개업 폐업 신고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있어요.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하면 3년간 못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등록 취소해서 3년 못해.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폐업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실효 사유죠. 근데 여기는 폐업도 취소 사유거든요. 매수신청 대리는 폐업하는 것도 등록 취소 사유라고. 그러면 폐업 때문에 취소된 경우는 한 달 내에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왜? 그건 잘못해서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폐업 때문에 취소된 거기 때문에 바로 등록이 가능해.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폐업은 실효 사유죠. 취소 사유가 아니야. 근데 여기는 취소 사유고 폐업 때문에 취소되면 3년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지. 왜? 잘못해서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폐업 때문에 취소된 거기 때문에.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등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폐업 동그라미 폐업. 있다 그래요. 그다음 3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은 등록 신청인 전 1년 이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에서 경매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한다. 맞아요? 자, 우리 중개사법은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 받죠? 여기는 누구만? 대표자 한 사람만 받아요. 그러니까 임원이 틀렸어. 대표자만. 경매 실무 교육. 이것은 이제 요약집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가능하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돼? 이건 정부 수입증지야. 2만 원. 이해됐어요? 정부 수입증지.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없어. 이건 수수료 납부하기는 하는데 이거 정부 수입증지 여기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조례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2만 원 납부하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2만 원 납부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조례가 아니라 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인데 5번은 기본서에도 없고 어디도 없어. 법 조문회가 있어. 법 조문회가 있는 건데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걸 맞히신 분이 또 신기해. 많이 맞췄어. 자, 지방법원장은 14일 동그라미 종별하여 구분하여 등록하고 맞죠? 중개사법은 몇일? 7일. 여기는? 맞고. 근데 이제 뒷지문이 문제예요. 매월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동그라미. 법원 행정처장 동그라미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월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부터 홍보를 해요? 법원 행정처장. 이건 15일이 아니라 10일이고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그래서 이제 오늘 머리가 좀 아팠죠? 예.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렇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니까 오늘 문제도 어차피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하세요. 복습 한번 하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해서 요약집 한번 쭉 읽고 와. 이해되셨어요? 예, 전 범위를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음수가 나올 거예요. 됐어요? 그럼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